현재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또 지수와도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있죠. 이게 주간 차트가 되겠는데 주간 차트에 사실상 이제 시세 분출 종료 시기는 2020년 8월이었습니다. 2020년 8월 달. 그럼 이제 유동성 장세 시작하고선 V자 급등 딱 이제 빠진 거 도로 올렸던 지수에 있어서는 그 시점들 되겠는데 2020년 8월에 이제 고점 만들고 고점을 만든 이후에 20년 8월이니까 현재 2년 4개월, 2년 5개월이죠. 2년 5개월째 계속 등락 구간이죠. 2년 5개월 동안에는 지수가 그 2020년 8월 달 22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를 더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또 있었고 또 그 1100포인트를 다시 이제 또 수직 폭락을 주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별 뭐 관련도 없이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2년 반 동안 힘을 모으고 응축하고 있는 단계. 그래서 거래량이 이 단계에서 거래량이 계속 실리고 저거 하면은 안 좋은 시그널인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계속 죽죠. 08년 여기에 막대들 그리고 21년도 봄의 막대들 비해서 점점점 거래량이 줄어서 지금 거래량 거의 뭐 바닥 단계.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반의 시점 동안에 또 새로운 상승을 위해서 응축하고 있는 그런 시점들이다 볼 수가 있겠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미국의 이제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 돌파 뉴스들을 1월달, 2월달, 3월달 종목별로 계속 뿌려주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의 시가총액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선 가장 그래도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뭐 사상 최고가라면은 103만 원인데 103만 원을 뚫고 또 뭐 105만 원, 110만 원, 115만 원, 120만 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은 우리 대중 투자자들이 좀 느낌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반토막 난 섹터, 뭐 3분의 1 토막 난 섹터, 5분의 1 토막 난 대형주 시가총액 작년 초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한 70조 하던 것들이 지금 뭐 10조, 15조 이런 것들이 지금 수두룩한 그런 판국에 시가총액이 큰 초대형 섹터인데 사상 최고가를 막 계속 돌파해 나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당연히 시장 분위기와 심리가 또 쏠리는 그런 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현재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바랑은 상당히 좀 위치는 다른 거죠. 여기는 이제 낙폭을 수반으로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상 최고가 돌파를 오히려 앞둬놓고 거기서 2년째 응축하면서 힘을 모은다면은 여기는 기본적인 낙폭 17년도 이후에도 반토막 났다가 또 다시 올려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현재도 반토막 난 자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기는 와가죠. 요 기본적인 지금 종목의 고점과 또 주가가 빠지고 다시 고점으로 올려치고 하는 순환 주기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선 시점별로 또 셀트가 더 강하고 더 주목받는 때가 있고 삼성바이오가 더 주목받는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 뭐 주가의 상승률은 올 상반기 뭐 올 여름으로 가는 상황들 속에서 뭐 비슷하거나 그렇게 차이가 크게 없더라도 뉴스에서 주목은 삼성바이오가 더 많이 받겠죠.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왔고 신고가가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 돌파했다는 그런 뉴스. 반면에 셀트리온이는 같은 퍼센테이지가 올라도 역시 사상 최고가 돌파보다는 낙폭을 기반으로 하는 반등의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차이점은 약간 있는 그런 지금 면들이 있고요. 다음 또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엔 주가가 여기도 꽤 많이 빠졌죠. 주가가 20년 8월 달 거의 한 36만 원 수준에서 그 지금 한 6만 7천 원, 한 5분의 1 토막 정도 지금 나 있는 현재 지금 시점들 되겠는데 그냥 뭐 낙폭이 무기인 거죠, 이건. 현재도 뭐 밸류가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겠죠. SK라는 이제 브랜드 타이틀, 브랜드 라인에 대한 어떤 이제 또 가치들도 상당히 반영이 많이 돼 있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 낙폭 자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 심리가 이쪽으로 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낙폭 상태에 대한 그 메리트보다는 오히려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조금만 오르면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 뚫어서 넘길 수 있는 종목들 그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또 주가 이게 낙폭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은 주가가 반등을 그래도 70%, 100% 많이 할 수는 있어도 한계점이 있는 반면에 사상 최고가를
뚫어 넘길 수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또 얼마든지 우리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뭐 중박, 대박 그런 사이클들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너무 초낙폭만을 지금 가져가는 종목들이 많이 오를 것 같아도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고요. 이 또 전통 제약사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유한양행이 있어서도 힘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요 또 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유한양행이 있어서도 참 차분하게 힘을 잘 모으고 있는 시점들. 20년도 여기가 이제 유동성 장세 시점이죠. 20년도 이제 코로나 쇼크 수직 폭락 기간 그리고 유동성 장세 초입분 그리고 이 20년도에 이제 바이오 장세 속에서도 그렇게 과하게 오르진 않았었죠. 뭐 이때 이제 또 바이오 장세하면은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들도 어지간하면 한 5배, 10배씩은 그냥 치고 올라가던 그런 시점들인데 차분하게 한 2배 정도만 오르는 그런 양상들 이후에 그 이후 21년도 봄에 좀 이제 반락을 한 30% 정도 줬고요. 21년 봄 이후에 거의 지금 한 2년을 꽉 채워서 2년에 한 2달 정도 모자라죠. 2년 가까이 가만히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물량만 딱 이제 받고 있는 양상. 이 기간 중에는 지수가 엄청 치고 올라가는 시점도 있지만 여긴 사실 대세 하락 구간인데 대세 하락 구간 속에서도 가격을 딱 받쳐놓고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올 이제 뭐 1월달, 2월달 그러면서 쓱 글로벌 트렌드와 분위기 속에서 뭐 한 20-30% 쓱 올라가는 양상이면은 사상 최고가 이제 돌파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최고가 돌파했다는 뉴스들 계속 나오지 뭐 유한양행이 이제 또 사상 최고가 돌파해서 새로운 고가 만든다는 얘기 나오지 이런 부분들이면은 이제 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분위기에 있어서도 대중 투자자들이 바이오와 제약,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게 증폭되는 그런 양상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게 현재 또 시점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이제 보면 뭐 한미약품 이런 거는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낙폭을 근간으로 하고 있죠. 월간 차트가 되겠는데 요거는 20년 19, 20년이 아니고 무려 2015년입니다. 2015년도 그 고점 이후에 계속 주가가 반락 상승 또 반락 상승 이런 가운데 지금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월간 차트에서 거의 한 30개월 이상의 시점 동안에 힘을 모으고 응축해 놓고 있는 단계. 그래서 이것도 물론 낙폭 속에서 돌아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지금 상승기가 나타나겠지만 상당히 힘을 많이 응축해 놓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정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현재 시점들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시점 보면은 그 작년도에 굉장히 떠들썩했는데요. 재작년 연말, 작년 연초 그런 때는 또 뭐 횡령 문제 뭐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그러고 보면 또 작년도 1년 동안에 거래 정지 기간들도 있었지만 또 위에서 이제 반원형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또 물량 소화 구간들 나타나고 또 실적 호조도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면서 현재 사상 최고가권 이제 돌파 그런 가운데 사상 최고가권을 또 새롭게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게 또 의료기기 임플란트 대표주 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지금 시점들 되고요. 대웅제약도 지금 찬찬하게 준비를 차분하게 잘 해놓고 있죠. 여기가 이제 20년도 연말입니다. 이 종목은 또 특이하게 20년 12월 달에 번쩍 올랐다가 번쩍 빠지는 양상 이후에는 거의 2년여에 걸쳐서 지수가 대세 하락기이지만 거기서 힘을 계속 모으고 응축하고 물량을 받아나가는 그런 상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쓱 이제 분위기 잡고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또 올 상반기 흐름에서 사상 최고가 돌파 뉴스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또 종목군들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그 23년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뭐 최근 뭐 뉴스들 보면은 굉장히 또 상반된 뉴스가 오늘 또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올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가장 빛날 업종을 제약 업종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본다 그런 전체적인 여타 섹터가 워낙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제약 화장품 이런 쪽들을 굉장히 가장 뭐 선방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 이렇게 또 돼 있고요. 또 한 축에서는 자금줄 얼어붙는 금리가 올해도 내리기보다는 5%대 6%대 고착화되는 해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올해 더 힘들 것이다 이런 뉴스도 또
역시 있고요. 그럼 운용력은 어느 뉴스가 맞아 보이느냐? 제가 봤을 땐 둘 다 맞아 보입니다. 그렇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하는 올해 가장 빛날 업종 제약 화장품 그리고 자금줄 얼어붙는 제약 바이오. 요거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종목들 보면 지금 두 가지로 딱 이게 나눠져 있어요. 종목들이. 진짜 돈이 너무 그냥 유동성이 현금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이상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또 많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시가총액은 2조, 3조, 5조, 7조 이렇게 지금도 찍혀 있는데 사실 회사로 보면 이게 동네 구멍가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돈이 없는 회사 볼륨도 몇백억 수준뿐이 안 되는데 캐시는 진짜 시가총액은 막 2조, 3조, 5조라고 지금 돼 있어도 캐시는 1, 200억도 없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딱 양분돼 있는데 올해 바이오 의약품 이쪽에 장세에 있어서는 돈 캐시가 충분한 회사들이 크게 오르고 또 상당히 발전이 있는 주가도 크게 올라가는 그런 해가 될 것이고 반면에 이렇게 시가총액은 굉장히 좀 높게 형성돼 있어도 돈이 없는 회사들 그리고 회사 볼륨 자체가 워낙 작은 회사들은 바이오 장세 속에서도 상당히 소외돼서 주가의 탄력이 그렇게 크지 못한 해가 될 것이다. 그 정도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